푸틴이 방중을 하고 있습니다. 국빈으로 갔어요. 네. 우리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분석돼서 뉴스가 나오고 있지만, 이게 한반도 정세하고 연결되는, 또는,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있는 방중입니다. 관련된 뉴스 간단히 브리핑해보고 그 의미를 좀 더 심화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이틀에 걸친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푸틴의 이번 중국 방문은 공교롭게도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등의 폭탄 관세를 부과한 직후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를 비롯해 중동, 중앙, 동남아시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상황을 정상회담 의제로 정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바이든이 트럼프 들어오기 전에 뭔가 중국하고의 관계를 이제 강단 있게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자기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실적을 남기기 위한 일종의 퍼포먼스 같아 보입니다. 이게 끝까지 유지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지니까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푸틴도 시진핑도 사실 딴 데 갈 데가 푸틴이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아니,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끝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 우크라이나 정대가 승전했다고. 그래서 5월 달 안에,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군들이 무혈 입성을 한다라고 하는 국제뉴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종전이 이루어졌고, 경계나 주둔군 내지는 평화유지군 같은 형태로 인해서 러시아군이 무혈 입성하기로 됐다라고 얘기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꾸 블링컨한테 전화를 걸죠. 젤렌스키가. 그러니까 돈 달라고. 돈 달라고, 왜 무기 달라고 전화를 하는데, 패트리어트 준다 그랬다가, 그런 거는 못 주겠고, 포탄 무기 이런 것도 못 주겠고, 혹시 이제 재건 문제나 돈 문제 있으면 윤석열이한테 전화해봐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예요. 무슨 재건 관련된 거 돈 필요한 거 있으면 성렬이랑 얘기해. 성렬이가 니네 3조 원 주기로 한 거 있잖아. 라는 쪽으로 지금 실제적으로 브링컨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중요한 건 현재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경제 카드로 두 가지. 하나는 반도체. 기술 부분인 거고, 하나는 전기차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산업 다 사실상, 미국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산업인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을 갖다가 제재해서 중국을 배제시키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전자 산업 안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줄여가지고, 미국이 중국하고 중국을 협박할 수 있는 카드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 시절만 하더라도 중국의 반도체라든지 부품이 없으면 미국의 군수 산업이 망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거든요. 현재 미국은. 그 높은 산업 중에 두 가지가 반도체하고 전기차 배터리인 겁니다. 전기차 관세를 25에서 100%로, 그리고 태양전지를 25에서 50%로 대폭 인상을 했죠. 왜냐면 이제 전기차는 중국 배터리가 워낙 싼 거고요. 미국이 앞으로 전기차를 만들어서 생산을 하려고 하면 중국 전기차 배터리를 수입해 오지 않으면 전기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기차를 돌리기 위해서는 막강한 전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막강한 전력 미국이 워낙 넓으니까 어디다가 발전소를 집중적으로 지어갖고 송전해서 쓸 수 없으니까 군데군데 스팟으로 급하게 전기 필요한 데다가 이것들을 모아야 되는데 원전으로 하려고 하니 너무 위험성이 높아서 결국은 태양전지나 풍력으로 가려고 하는 참이라서 그동안 중국한테 의존해왔던 이런 것들이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던 것들이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관세를 올린다고 하는 게 중국이랑 거래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중국보로 들어와서 만들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은 안 들어가. 들어갈 이유가 없죠. 아니, 원료도 없고, 니네 인건비도 비싸고, 환경도 안 좋고. 게다가 규제가 얼마나 엄청난데. 아니, 환경이니 뭐니, 여러 가지 규제들 일일이 다 지켜가면서, 심지어 세금까지 내면서 우리가 미국 가서 공장을 왜 하니? 라고 하니까,
그렇게 니들이 안 들어오고 그러면 물건 니들 못 쓰게 할 거야? 물건 뺄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 입장에서 알았어, 그럼 우리 물건 빼고 니들끼리 만들어서 써?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삼성이나 SK 반도체, 배터리 회사들이 빨리 미국에 들어와서 공장을 지어달라고 하는 이유. 하나 같은 기업들이 이 태양광 패널 사업을 미국에 계속 투자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이 안 들어오니까 미국 안에서 이 사업들을 유치할 수 있게끔 압박을 넣는 거예요. 근데 시진핑은 안 쓸란 말어. 니네 아니더라도 쓸 때 많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대상을 러시아, 인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바이든의 이와 같은 무리한 투자 요구가 이게 정치적으로는 하나도 그 양보를 안 하면서 일방적으로 중국으로 와서 투자해서 배터리 공장 지으라고 하고 있는 이 요구가 안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무역 전쟁은 이제 본격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이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다시 손을 잡고 아마도 중앙아시아와 아시아 전체에 있는 그 RCEP이라 그러죠. 다자간 그 무역 협정을 통한 세계 최대 무역기구 설립, 그리고 그 안에서 한중일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번에 국제정세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진핑하고 얘네들이 만나서 하는 게 경제교류 협력인데 그 경제교류 협력의 내용이 뭐냐면 에너지와 식량을 공동으로 조달한다라는 내용을 목표로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중국이 가지지 못한 식량, 그리고 러시아가 풍부하게 있는 에너지, 그리고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한국과 일본이라고 하는 게 엄밀히 말하면 북한과 일본이라고 하는 체계를 한꺼번에 엮어서 아예 반미 전선을 만들려고 하는 경제 동맹 내지는 반미 경제 어떤 그 단체를 완성을 시키려고 하는 일종의 움직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태열이 그 왕위를 만났잖아요. 거의 한 5년 만에 만나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회담 내용이 굉장히 원만하게 나왔어요. 우리하고 왕위하고 동시에 이번에 회담을 만나갖고 했는데 그 회담의 첫 번째 성과가 뭐냐면 한중일 정상회담을 연답니다. 그리고 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성공을 시키게 되면 그 안에서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협력 교류를 강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미국이랑 어느 정도 선을 그어라라고 우리 쪽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그게 되냐고. 윤석열은 생각이 없으니까 아니 미국 기시다가 하겠다고 하면 미국만 되는 믿고 거예요. 있는데? 아니지. 미국만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의 말을 듣고 있는 일본을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일본도 사실은 바이든한테 팽당했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 누구야? 트럼프. 아소다로가 갔는데 쌩을 까였고요. 바이든한테도 쌩을 까였고 트럼프한테도 쌩을 까였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본도 지금처럼 아니야. 응? 안 까였죠. 무슨 말씀이시죠? 만나고 왔지. 기시다가 바이든을 만났고 아소다로가 트럼프를 그렇죠. 만났는데요? 그렇게 만났는데 트럼프는 이제 쌩을 깐 거고 기존에 있는 일본하고 내가 되게 되면 관계 재정립한다고 쌩을 깐 거고 기시다하고 바이든은 계속해서 지금에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이게 어차피 선거가 끝나게 되면 트럼프가 이게 되면 다 이게 물 건너간 거야. 그래서 현재 유리한 고지에 있는 트럼프는 일본이 지금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에서 굉장히 말하자면 기분 나쁘게 보고 있단 말이지. 근데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건 나 혼자 들이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단체로 들이대는 거야. 그래서 한중일 회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뭐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 관계나 각종 정치 관계,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만약 하나 트럼프가 들어오기 전에 현재 동아시아 주변에 있는 경제적 안보적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걸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극적으로 이번에 왕이하고 조태영하고의 회담이 조태열하고의 회담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열릴 줄 알았던 3자 정상회담이 연내에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부터 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그와 우려했었던 탈북자 문제라든지 북한의 비핵화 문제 이런 것들은 아예 의제로 올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 의제로 올라왔던 게 뭐냐면 북한과 대한민국 간의 지자체 간의 경제 활성화 교류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는 얘기까지도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국제 정세의 흐름을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냐면 앞으로 비핵화 문제는 이 북한과 대한민국이 서로 자체적으로 외교적인 관계 또는 조건을 통해서 직접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고 나머지 국가들이 거기에 대한 일종의 지원이나 안전 보장을 해주는 쪽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올해 안에 군사 작전권은 미국이 한국에 넘길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주도하에 어떤 형태로든지 비핵화 회담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과정 중에 경제적 지원을 중국, 러시아, 한국이 동시에 북한에다 해주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안전보장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나 미국, 중국이 교차적으로 북한 정권의 안정적인 거를 이해해 주면서 한 개 국가 양정부 체제를 취하든 아니면 단독 국가를 양쪽에서 서로 해서 연합하는 국가 형태를 가든 이런 방식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른바 러시아와 중국의 제안들, 중국의 어떤 그 외교 방침들이 앞으로 실행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냥 미국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빼고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국가로 일본의 경제력, 군사력을 확 키워 올릴 수 있는 이런 방향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의 중요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초기에 그냥 대북 관계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부터 시작해갖고 중국하고의 관계 완전히 끊고 나갈 것처럼 했습니다만 그 2년 동안 그 경제적 이득과 외교적인 이득은 북한과 일본이 다 챙겼어요. 근데 지금 미국 정권이 바뀌게 될 지금 위기 상황 하에서 다시금 일본 주도하에 또는 미국과 북한의 주도하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른 방향으로 지금까지 전혀 해오지 않은 방향으로 급진전될 가능성들이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외신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특히 일본 쪽 라인에서 올라오고 있는 분석 내용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